네, 시작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당 수업은 무료로 진행되고 수업이 끝날 때 소스 코드를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걸 왜 하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룰 내용이 많아서요. 여튼간 그 했던 내용들은 유튜브로 공개가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따 나중에 끝날 때 카카오톡 그 오픈방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소스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네, 한번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열심히 한 놈, 네오님, 오호님, 제이님, 코리니코드님, 낭만고양이님, 실수태그님, 온라인 건물주님, 춤추는 하프물보님, 노마드 원티드님, 양파일님, 착한 향유고래님, 요가파이어님, 맥클라인님, 원하는 대로님, 하이님, 탐구님, 나나님, 워프초보님, JSCA 뭐의 약자인가요? 예, 고고님, 윤수님, 무더전 소세지님, 달이 떠오는 다가자. 네, 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어, 일단 오늘 다룰 내용은 사실은 되게 광범위하긴 해요. 워드프레스에다가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워드프레스에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티스토리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방법들은 뭐 그거 플랫폼만 바뀌면은 가능하거든요. 일단 오늘 메인 탑은 챗 GPT랑 워드프레스입니다. 사실은 챗 GPT 하면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써주기 때문에 그 글들을 갖다 모아서 챗 GPT에다가 글들을 모아가지고서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이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샘플 템프 인포 제가 지웠나?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템프 인포 그냥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서머라이저 잠깐만요. 챗GPT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용을 하면은 뭐 이런 식도 가능해요. 이런 식도 예를 들어서 로그인 한다, 로그인 해라. 로그인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thinker gmail.com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 잠깐만요. 이 인증하는 과정이 좀 그렇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 과정은 셀레니움으로 해가지고서 로그인 과정은 하는데 로그인 하는 전반적인 거는 개인적인 정보니까 그냥 입력 받게 했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제목 지정 0번 눌러서 제목 지정해서 뭐 옛날 해봤던 것도 똑같이 해보죠. 이 세상 모든 단축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눌러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데 뭐 윈도우 단축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해줘. 아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윈도우 키에 대해서 이제 할 거잖아요. 윈도우 키 단축키에 대해서 아마 챗GPT가 발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 사이트에서 그 챗GPT API에 대한 토큰을 받은다, 키를 받은 다음에 하시는 거랑은 지금 웹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 내용이 달라요. 지금 다르다는 게 모델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모델을 다 확인해 봤는데 이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이 웹에서는 적당하게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챗GPT를 직접 셀레림으로 해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고, 그 챗 API, 그러니까 오픈 AI 사이트에서 있는 그 API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은 오픈 AI API를 사용하면 제대로 나오질 않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웹창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무료에다가 그냥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셀레님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 2번 누르고,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 1번 검색, 그 다음에 뭐 macOS 단축키 알려줘, 마크다운 형식으로 글을 써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장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에다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작성해서 이거를 바로 티스토리에다가 바로 포스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거는 근데 사실은 음, 음, 이런 식의 거는 웹을 직접 이용하는 게 낫고, 그 오픈 AI, 우리가 오늘 해볼 오픈 AI, 즉 챗 GPT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즉 챗 GPT에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개발자나 일반인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API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API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서 사용을 하면은 이 정도 퀄리티는 안 나오는데,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서머라이즈, 그러니까 요약에 관련된 거를 글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뭐 3번 누르면은 바로 포스팅이 되겠죠. 네, 바로 포스팅이 되고, 이게 잠깐만요. 이게 내가 주소가 이게 아니었나? 어디다 제가 포스팅을 하고 있을까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포스팅을 네. 자, 이런 것처럼 포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채팅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저장 2번 안 눌러서 지금 첫 번째 거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H2나 H3로 소제목도 잡혀지고, 그 다음에 목차 형식으로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맥 단축키. 그래서 여기 뭐 VS 단축키, 무슨 단축키에서 싹 모은 다음에 그걸 글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생활의 뭐 팁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김치찌개 끓이는 법, 뭐 김치찌개에 대해서 뭐 알려줘를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은 챗 GPT 웹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여러 가지 질문을 갖다가 만드는 생성, 예를 들어 김치찌개가 키워드라고 하면 김치찌개 키워드를 사용한 주요 키워드를 사용한 그 문장들, 즉 질문들, 즉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그 플러그인도 있어요. 막 그렇듯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는 이제 말씀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하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오늘 지금 보셨던 요것도 사용 방법을 따로 정의하는 매뉴얼은 없지만 이것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요가파이어님, 챗 GPT 질문 후 기다리는 시간은 픽스된 시간입니다. 제가 그거를 갖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다대표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기다리는 걸 디텍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보니까 글들을 다 쓰고 나서 이 왼쪽에 보이는 윈도우 단축키, 즉 내가 질문했던 내용이 여기 왼쪽에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그래서 쌓이는 것을 디텍해 가지고서 끝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또는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챗GPT가 지금 아직은 불안정해서 이게 안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도 제가 생각은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1차 버전으로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는 일단 드릴게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는 서머라이즈. 그러니까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결과만. 자, 이건 여기다 옮겨놓고, 이거 안 옮겨지네.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제가 원래 티스토리는 오픈을 그냥 하는 편이었어요. 샘플로 만들어 놓은 티스토리 사이트 같은 경우 오픈해요. 제가 넣어놨어요. 28명 들어오셨네요. 그 채팅창에 넣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쓰고 하면은 가능하거든요. 기본 원리는 여기도 보면은 이게 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다 HTML이잖아요. HTML인데 특징이 뭐냐면 프로그램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이 마크다운이라는 클래스 여기요. 이 마크다운이라는 클래스 하위에 존재하는 모든 HTML이 이 내용이죠, 지금. 그죠? 보통 아까 누가 질문해 주셨던데 40초 기다리면 글이 거의 완성이 돼요. 딜레이가 안 생긴다면 보통 한 60초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이 다 쓸 때까지 쓰더라도 한 20초가 남겠죠. 여튼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마크다운이라는 클래스의 아래 하위 요소들로 구성된 이거를 다 가져와서 크롤링 하는 거죠. 크롤링. 오늘 크롤링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뭐 크롤링이라는 개념도 없으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튼간 대충 보니까 여기 이 개발자 도구에서 이 부분이 어쨌든 HTML이라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HTML의 그 한 부분이더라. 이 전체 HTML에. 그래서 이 HTML을 똑 따온 겁니다. 똑 따와서 그대로 TS에다 T스토리에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랑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 글자 크기라든가 마크다운으로 생성된 그죠? 이런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본 원리는 간단한 거죠. 그냥 마크다운 클래스 아래 하위에 있는 걸 다 가져온 거니까.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 과연 퀄리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론 한번 제가 그냥 샘플로 만들어 본 거는 뭐 이런 식으로는 작성이 가능하겠지만 굳이 이거 친 다음에 그냥 복사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 복사 붙여놓고 트위스트에 붙이면 안 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발행은 빨리 되지만 그죠? 발행은 3번 아까 눌렀을 때 발행이 팍 되는데 복사 붙여넣기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상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 쌓일 때 중간중간에 저장된 것만 포스팅이 돼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놨거든요. 어차피 이게 리스트 타입이라서. 근데 뭐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머라이즈를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 가면 여기에 RSSI라고 해서 이 RSS라는 걸 제공을 하거든요. RSS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RSS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 이 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SS 사이트를 SM을 하나 붙여보면
이 정책 뉴스라고 하는 것에서 RSS라고 하는 주소를 한번 이렇게 쳐보면 여기에 보면 내용하고 그죠? 내용 이게 XML이라는 형식의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목이라든가 아니 이거는 서비스지고 이 제목이라든가 또는 그 제목에 따른 내용들 이 결국에 뉴스일 거잖아요. 어떤 정보들 그런 정보들이 제공하더라. 그럼 파이썬을 통해서 이 XML 파서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정제를 시켜버리면 정제시키고 서머라이즈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거를 오픈 AI 챗 GPT 오픈 AI API를 사용하면 좋겠다. 어쨌든 간은 그 웹보다는 오픈 AI API가 더 빠르기도 하고 물론 이게 나오는 결과값이 아까 보이시는 웹에서의 검색 결과랑 모델이 달라서 검색 결과 조금 덜 나올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API가 더 좋게 성능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은 서머라이즈 정도밖에 이용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한 게 지금 국가정책 포털 사이트고 거기에서 RSS라는 스트럭처 정보를 제공하는 걸 통해서 파싱을 통해서 이 정보 가져온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서 챗GPT 오픈 API를 사용을 해갖고 단축을 시켜버리면 단축을 시켜서 워드프레스에다가 발행을 해버리면 좋겠다 라고 해서 발행된 게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책 포탈 뉴스는 제가 티스토리에다가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PMT 인포 템프군요. 템프. 네, 템프. 여기 보면 정책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목차에서 싹 가져와서 이게 다 크롤링이에요. 지금 크롤링으로 가져와서 이 사이트는 제가 백링크에 사용을 하려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튼간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티스토리에다 발행한 거고 이거 좀 차이가 나죠. 지금 이거랑 이거 지금 기존에 이거를 할 때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서머라이즈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축약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했는데 티스토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픈 AI API를 사용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오픈 챗 GPT API, 챗 GPT AI API, 진짜 거기서 통해서 한글하고 영문 번역까지도 다 되니까 뭐 이렇게 영문하고 한글까지도 다 싹 다 해서 계속 기사를 가져와서 이 정보를 어디서 가져왔다? 그죠? 국가 포털 여기서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서 XML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을 XML이라 보통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서 가져와서 발행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기존의 것들은 이 파이썬 서머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글이 이거라고 그냥 생각하면은 여기서 파이썬 서머라이저를 사용하면 중간중간에 있는 글들을 그냥 그 문장들을 삭제하는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든. 이번 계약의 원천 산업계 10년 동안 2조 뭐 어쩌고저쩌고 공급될 전망이다. 라는 거를 뭐 퍼센트율로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이라고 보면은 이 문장이 총 10개라고 합시다. 그럼 그 문장 10개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치 않은 것들 판단하는 기준 알고리즘들은 정확히 제가 파이썬 그 서머라이즈 뭐 분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간 기본 구조는 10개의 문장이 있다면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레이트를 뭐 0.3으로 가져가겠다 0.6으로 가져가겠다 그럼 0.4%를 날려버려 40%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파이썬 서머라이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렇게 날린다고 한들 중복성에 걸립니다. 티스토리 SEO 쪽에서 보면 중복 오버랩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매우 안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매우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오픈 챗GPT 오픈 AI API를 사용해서 서머라이즈 한 결과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제가 결과만 보면 이게 매우 나중에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이거 한번 보시면 그 차이점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영어도 제공할 수 있고요. 서머라이즈 쪽에서는 좋다. 물론 제가 썼던 여기에서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더 퀄리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머라이즈로 해서 이 뉴스를 같은 것들을 추락해서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링크, 그 링크에 따른 광고까지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픽이다. 뉴스픽에 대한 기사를 서머라이즈 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 대한 서머라이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글을 크롤링 해와서 서머라이즈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글과 같이 그런 식으로 서머라이즈 한 다음에 링크를 하나 주어주고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우리 CPC로 해가지고서 수익이 생기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활용점은 많이 있겠고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워드프레스지만 사실은 제가 이 티스토리도 해봤어요. 그래서 티스토리도 코드도 있으니까 오늘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에 대한 코드 둘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짝짝짝. 예.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릴 코드가 되게 많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시라고. 자, 이거 셀레니움을 이용을 해서 웹 베이스드로 해서 이 문장 생성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버그들이 많고 업그레이드를 더 해야 됩니다. 여기에 썸네일까지 붙이는 거. 즉 오픈 AI API에서 델이라는 그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그림까지 그려주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윈도우 단축키에 대한 관련 그림을 그려줘 해서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 여기에 부족한 거는 계속 채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버전의 코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릴 때 잠깐만요. 드릴 때 챗GPT 베이직 샘플용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직 샘플. 그걸 한번 보면 네. 이게 제공이 되거든요. 자, 이게 같이 딸려갈 거예요. 이 파일, 즉 요거랑 두 개를 드릴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거요. 그죠? 셀레니움 베이스드로 돼 있는 그거를 잠깐만요. 근데 그 창을 닫아버렸네. 네. 어쨌든간 요거 두 개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아까 그 챗 GPT 웹을 통해서 셀레니움이라는 크롤링 기법 사용해서 주거니 받거니 한 다음에 중간에 저장하는 거.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지금 요거 아까 프로그램 통 거. 그거를 제공할 거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정책 브리핑 사이트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해서 서머라이즈 하는 것을 제공할 겁니다. 그거를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 두 개의 버전으로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오늘은 안 드리겠지만 원래 워드프레스에서는 제가 하던 게 있어요. 뭐냐? 지금 보면 이거 있고 그 앞뒤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뭐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쿠팡입니다. 쿠팡 관련된 거를 네이버 데이터 랩스에서 순위를 그러니까 네이버 데이터 랩스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군요. 데이터 랩에서 인기 뭐 쇼핑 인사이트 가보면은 블라블라 선택하면 여기 나오는 탑 500 있잖아요. 거기서 순위를 이제 연령별, 남성별, 뭐 10대, 20대 랜덤하게 선택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디폴트하게 선택하든지 해서 요거를 정보를 가져와서 쿠팡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검색된 결과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워드프레스에다가 하는 걸. 이거는 그림이 여러분들 거로 바꾸세요. 제 문보드가 써 있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를 드릴 거예요. 이건 물론 샘플이에요. 여러분들 그 HTML 구성을 여러분들 바꾸시면 보통 소위 워드프레스에서 많이 보셨던 그 쿠팡 관련된 링크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활용을 하시라고 제공하는 거지. 이거를 뭐 저도 따로 있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샘플입니다. 샘플. 그 샘플을 참 많이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가서 이게 몇천 개가 지금 쌓여 있을걸요. 이것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게요. 오늘 완전 많이 제공을 하죠. 뭐 정신 없습니다. 종합 세트입니다. 그죠? 그냥 발림. 예. 첫 번째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나도 못 드렸는데 빨리 정리할게요. 자, 챗 GPT 웹을 통해서 워드프레스에 글 자동 작성하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웹 워드프레스가 아니라 챗 GPT 오픈 API를 통한 워드프레스 글 자동 작성하기 뺍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챗 GPT 오픈 AI API를 통한 티스토리 글 자동 발행하기 작성하기. 네 번째로 워드프레스 네이버 데이터를 활용한 쿠팡 파트너스 워드프레스 글 자동 발행하기를 나눠 드릴게요.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하나하나씩. 물론 설명은 요걸로 설명은 요게 중점이 될 겁니다. 요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가 네이버 데이터를 이용한 쿠팡파트너스는 제 유튜브 사이트에 따로 저희가 있어요.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고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스킵합니다. 그리고 챗 GPT 웹을 이용한 워드프레스 자동 작성하기는 아직 베이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에 업그레이드를 하겠지만 일단은 테스트 버전용으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할 거니까 이 두 개를 기본으로 해서 할 거예요. 자, 워드프레스의 글 작성은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API를 사용합니다. T스토리도 API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랩스 데이터는 리퀘스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지금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파이썬 리퀘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쿠팡 파트너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쿠팡 파트너스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고요. 글 워드프레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API를 사용해서 반응을 합니다. 챗GPT 웹 워드프레스 챗GPT 웹은 뭘로 분석을 하냐면 셀레니움으로 분석을 하고요. 셀레니움으로 이 크롤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워드프레스는 마찬가지로 API입니다. 사실은 워드프레스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XML RPC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워드프레스 API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게 기존 거였어요. 제가 기존에 이렇게 XML RPC 사용해서 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XML RPC라는 걸 사용해서 그 워드프레스 발행을 하는 거를 지난 시간 그 유튜브에 보면 지난 시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프로토콜의 하나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을 말했습니다. 단점은 보안에 약해요. 왜냐하면은 워드프레스에서 XML RPC를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 프로토콜이 하나 열리고 그 포트가 하나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하나 더 열리는 거예요. 저희 보면은 웹사이트 이용하면 뭐 보통 80번 포트 사용하고 80번, 81번 포트 사용하는데 하여튼 XML RPC 때문에 포트 하나도 더 열리고 하여튼간 그 길이 더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따라서 이게 단점이 보안에 약하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 API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이게 암호화 방식이 베이직이 있고 JW 이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 잠깐만요. 제가 용어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이렇습니다. 제가 이래요. 제가 JWT요. JWT. 오케이. 잠깐만요. 글들을 많이 써주셨는데 오늘 어린이날 네, 제가 설명을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막 나눠드리기만 하면 안 되는데 설명을 하나를 가지고서 며칠을 하더라도 설명을 하고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챗GPT 관련된 시작이고 하니까 일단 나눠드려 볼게요. 일단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다 못할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 지금 아직 파이썬에 대해서 정확히 막 그 인지를 안 되신 분들도 많고 이런 설명드렸던 뭐 셀레니움이라든가 리퀘스트라든가 API 제 누누이 그 예전부터 이렇게 설명 계속 중간중간에 드리긴 했어요. 다른 영상에서요. 그래서 API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나눠드려 보고 그걸 통해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잡고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파이썬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지 사실은 파이썬 프로그램도 시작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마 맨바닥에서 그냥 문법만 외워서는 안 되거든요. 문법은 하루 이틀에 끝내버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 나눠드리고는 있는데 맨 처음에 하실 때는 당연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튼간 갑자기 설명하다 워드프레스 API를 사용한 방법 그러니까 XML RPC가 있고 워드프레스 API를 그러니까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즉 워드프레스를 잘 사용할 수 되면 나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써 그러면 너가 워드프레스에다가 글도 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있는 글에 대한 포스팅된 리스트도 받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보통
플랫폼 단에서 API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제공을 해요. 쿠팡 파트너스도 마찬가지죠. 쿠팡 파트너스에서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 우리 쿠팡 파트너스 플랫폼에서 API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 그 API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쿠팡 파트너스에서 상품 조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여러분들의 단축 링크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API가 하죠. 워드프레스에서는 그런 API가 사용될 때 사용하는 보안 로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급하게 해서 그런지 이 베이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JWT라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할 거는 이 워드프레스 API를 사용한 방법의 JWT입니다. JWT. JWT.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예, 어튼간 워드프레스를 기존에는 XML, RPG 사용하다가 워드프레스 API로 글 자동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JWT에 대한 설명도 약간 드려요. 그러니까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뭐 JWT의 뭐 이론적인 거는 저는 읽어봤지만 뭐 여러분들 굳이 뭐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JWT를 워드프레스에서 사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점을 봐야 될 거는 챗GPT 오픈 AI API의 프롬프트 사용법을 보셔야 됩니다. 프롬프트 사용법은 말씀드렸죠. 챗GPT 베이직 샘플을 나눠 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은 챗GPT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붙여놨어요.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중간중간에 뭐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 주석을 풀어가면서 한 번씩만 돌려보시면 돼요. 돌려보시면 되는 거를 여기다가 책 페이지 샘플 배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드릴 건데 하나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 볼까요? 하나 보면 여기 보면은 .env라고 있고 요 env에서 데이터를 긁고 와요. 왜냐면은 이 env에서 get env에서 이 API 키 같은 걸 제가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env에다 요거 키 같은 것들을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거 그냥 구글에서 get env 치면 그 활용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챗GPT API에 키들을 넣어주고 토큰 값들을 넣어줘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가 이 챗GPT 베이직 샘플을 먼저 보시고 그걸 보시고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워드프레스 API 자동 발행하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를 볼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워드프레스 API를 사용할 때 JWT에 세팅하는 방법, 살짝 이론, 그 다음에 챗 GPT에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해서 넌 요약을 했니? 라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빨리 가보죠. 자, 프로그램을 볼게요. 어디 갔지? 네. 자, 프로그램 지금 설명드린 프로그램은 이겁니다. 챗 GPT 오픈 API를 통한 워드프레스 우리 원래 오늘 하고자 했던 거, 네, 원래 하고자 했던 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름이 워드프레스는 API 사용했고 코리아.kr은 RSS 데이터 형식을 가진 거를 파이썬 리퀘스트를 통해서 받아왔어요. 받았어요. 챗 GPT 서머라이즈다 자동 발행 배포용이 있죠. 처음 받으시면은 세팅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URL 즉 저의 URL 그냥 썼는데 워드프레스 주소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워드프레스에 주소 적을 때 이거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 뒤에 이거 적지 마시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JWT 토큰을 발행을 받아서 그 토큰 값, 즉 비밀번호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받냐? 여러분 어드민 가시면 이 플러그인 보면
그 워드프레스 REST API 어센티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자, 이거 채팅창에 넣어놨어요. 요거를 까시면 컨피규어에서 보면 이 JWT 어센티케이션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있고요. 실제 워드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에 대한 내용을 관련된 거를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REST API 사용하는 방법, 워드프레스 API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참고했던 자료예요. 즉 워드프레스에서 기존의 관리자인 유저에서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사용자를 더 추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다른 티스토리 사이트입니다. 이웃집 찰스님 되게 정리 잘하시는 분인데, 이거 새 사용자 추가한 다음에 하시면 되죠. 그죠? 하시면 이거 사용자를 추가해서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요 사이트는 제가 여기다 드릴게요. 이거를 같이 드려야 되겠다. 네, 이거를. 자,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때 이거랑 그 다음에 이 API 사용법, 워드프레스 API 사용법, 이 첫 번째로 와야겠네요. 워드프레스 세팅 관련 자료. 네. 이게 워드프레스 API 사용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제가 처음에 워드프레스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베이직으로 세팅한 화면이에요. 세팅한 거예요. 베이직, 여기 보시듯이 베이직 요 API, 그러니까 어센티케이션 베이직 방법을 사용하려고 세팅한 건데, 이 베이직 방법 세팅할 때 기초가 이 베이직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니까 요 그대로 따라 하셔서 하면 되고, 이걸 해서 소스도 여기 공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걸로 했더니 안 돼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되는데 안 돼서 JWT를 사용하기 위해서 워드프레스에다가 제가 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여기에다 세팅을 해놨어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세팅하는 거는 요 세 번째 거, 요거를 자료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워드프레스 API 매뉴얼이라고 보죠. 매뉴얼.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워드프레스 API authentication 베이직 세팅이라고 하죠. 베이직 세팅. 그 다음에 이거는 워드프레스 API 플러그인을 사용한 JWT를 결국엔 할 수밖에 없었어요. JWT 이거는 플러그인을 사용했어요. 플러그인 이름은 뭐다? 워드프레스 REST API Authentication. 이게 있으니까 굳이 적어놓지 않을게요. 요거 사이트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것도 같이 드릴게요. 이거 파일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워드프레스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하여튼간 그래서 JWT 토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넣어주고, 이 카테고리 아이디랑 태그 아이디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랑 태그 아이디는 이 첫 번째 설명에 나와 있어요. 여기 설명에 카테고리랑 태그 아이디 설정하는 방법 포함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있으니까 여기 사이트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아이디랑 태그 아이디를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뭔지. 카테고리는 카테고리가 우리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고 태그 마찬가지고 아이디를 뽑을 수가 있어요. 뽑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트에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브리핑 관련된 개인적인 세팅인데 요거는 이 날짜만 바꿔주면 이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고 2023년 내가 만약에 오늘 발행을 한다 그러면 4월 10일로 바꿔주시거나 뭐 어제 걸 박았나 9일로 바꿔주시면 이름이 바뀔 뿐이에요. 제목이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요거는 그냥 날짜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챗GPT API는 여러분들 API 어떻게 받는지를 와 50분이네요 벌써.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예. 받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가면 여기에 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워드프레스 챗GPT 오픈 AI API 키 받기라고 해두죠. 키 받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네. 아이고 저장. 그래서 넣어주면 끝. 그 다음에 컨텐츠 넘버 이거는 내가 이거는 RSSI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아직 간단히 설명해서 이 글들이 지금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자,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까지 그 하나의 포스팅에 담을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보통 10개를 하거든요. 10개. 근데 그냥 5개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것만 세팅하면 끝났어요. 세팅은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API를 받고 이 JWT 세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보는 여기서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세팅하고 나면은 코드를 봐야 되는데 코드는 간단히 메인문을 살펴보면은 get info RSSI 그러니까 정책 포털 사이트의 RSSI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서 챗GPT 서머라이즈를 같이 붙여놨어요. RSSI 정책 브리핑 RSSI 정보가 받아온 다음에 그거를 챗GPT 서머라이즈 통해서 서머라이즈 한 다음에 바로 워드프레스에서 라이트하는 그 함수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서머라이저 들어가 보면 이 XML이 하나 붙어 있고요. 이 XML 하나 붙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아까 보셨던 이거죠. 뭐 정보 담아 있던 거. 네, 정보 담아 있던 이거 하나 담겨 있고 그거를 리퀘스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리퀘스트가 사실은 이 XML을 분석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아니라 파이썬의 플러그인 패키지,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출시하는 임포트 시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피드 파서라고 해서 있어요. 저는 보통 피드 파서 쓰거든요. XML 분석할 때. 아니면 그냥 이거를 아까 보셨던 이거를 파싱 하시면 돼요. 뭐 앞에 이런 것들 다 날려버리고 이 디스크립션 이거에 그 정규식 표현 방법을 해갖고 이런 글들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막 중간중간에 막 이상한 글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냥 파이썬에서 임포트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피드 파서 사용을 해서 RSS 피드 파서입니다. RSS 피드 파서 사용해서 접근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그 데이터 가져온 것을 통해서 오픈 API 키 사용해서 오픈 AI API 모델인 GPT 3.5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죠. GPT 3.5에서 쿼리 날리고 받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너 시스템에다가 컨텐츠 내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롤은 내가 뭘 할 건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유저는 프롬프트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죠. 프롬프트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은
아티클, 즉 내가 RSS에서 가져온 데이터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 RSS에서 정보 피드 파서 통해서 정보 가져온 그 아티클을 3,000 단어 정도로 한글로 요약해줘 라는 내용의 프롬프트가 실려요. 그거에 나온 결과를 answer 1이라고 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더 길게 한글로 작성해줘.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거를 다시 answer 2에다 저장한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영어로 번역해줘. 따라서 한글 영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이 지금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한글 영어로 된 거예요. 한글 영어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워드프레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HTML로 해서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HTML을 작성을 해서 그 워드프레스 API 사용해서 그냥 토스만 시켜주면 돼요. 두 번째 함수인 워드프레스. 자, 이게 데이터를 받아와서 RSS 피드 파서 통해서 데이터 받아와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챗GPT 서머라이즈 통해서 했습니다. 모델은 3.5 버전, GTP 3.5 버전을 사용해서 서머라이즈 한 결과를 보여줬고, 프롬프트도 역시 제가 생각하는 잘 나오게 생각하는 그런 거를 넣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라면 여러분들 바꿔서 더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 내실 수가 있어요. 저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저거는.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라이트 부분을 가게 되면은 이제 HTML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던 그 컨텐츠 타이틀이라든가 그다음에 컨텐츠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폼문 돌려갖고 만들었거든요. 글 하나당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이 %s에 뭐가 들어가냐가 중요해요. %s. 기본적인 HTML 구문을 왁구를 작성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이게 하나씩 이렇게 타이틀이 여기에 쏙, 그 다음에 URL 리스트가 쏙 어디? %s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컨텐츠 리스트네요. 컨텐츠 KR, EN 두 개가 있죠. 이거는 한글 영어로 해서 리스트에다 담아놨어요. 파이썬의 리스트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이 쏙쏙 들어가게끔 해서 HTML을 구성했어요. 그 구성된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는 퍼블리싱을 합니다. 워드프레스 API 사용할 때 들어가는 옵션이 카테고리 ID, 태그 ID,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퍼블리시로 갈 거냐, 임시 저장할 거냐, 드래프트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슬러그는 어떻게 할 거냐. 슬러그는 뭐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이거는 뭐 깊게 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슬러그 정할 때 슬러그 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타이틀하고 이런 것들 옵션을 준 다음에 결국에는 파이썬의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파이썬의 리퀘스트를 사용을 해서 포스트,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퀘스트의 포스트하고 겟 방식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했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앞선 유튜브에 조금 나와 있긴 한데 이건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튼간 이 리퀘스트, 파이썬의 리퀘스트의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페이로드와 헤더를 실어 가지고서 날려주면은 워드프레스에서 그걸 받아서 라이팅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날려줄 수가 있죠. 네. 헤더 파일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JWT 토큰이 들어가서 헤더를 구성합니다. 어센티케이션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라이트 401 에러가 날 겁니다. 너는 권한이 없어 라는 에러가 뜨면서 실패할 거예요. 와우, 예, 10시 59분인데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제가 너무 빨리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오늘 너무 많이 할 게 있고 와이프가 좀 이거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 스터디를 좀 할 게 있어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는 데 있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31명이나 들어오셨네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 정리를 좀 하면서 프로그램 정리를 하고 있을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프로그램 정리를 하고 있을게요.
질문이 없군요. 너무 어려워서. 네, 어렵죠. 예, 어렵죠. 10번, 네, 맞아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예,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다뤘던 내용도 많고. 이걸 좀 시간을 가지면 한 번씩 이렇게 분할해서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예. 챗 GPT 진행 중에 글이 멈추거나 그러진 않나요? 멈추죠. 글이 토큰이 다 돼서 멈추는 거예요. 그 나머지 네트워크 이슈에서 멈추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파이썬을 공부하면 좀 쉬워질까요? 물론이죠.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그 파이썬 공부랑은 별개예요. 사실은 파이썬의 기초 베이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API나 포스트, get 방식 이런 것도 따로 공부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 거죠. 크게는 파이썬의 기본 문법들하고, 그 다음에 크롤링의 기본 문법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나나아빠님은 네, 계속 사실 제가 제 코드 스타일도 비슷하고 중복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어떨 때는 자세히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자세히 안 얘기했다가 이런 거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편집이 조금 안 해서 좀 문제지만, 그래서 좀 짜증 날 수도 있지만 아주 빨리 보기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티스토리는 15개고요. 워드프레스는 상관없죠. 네. 제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좀 오프. 여러분들 제가 오픈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채팅창 어딨지? 여기가 아마 비밀번호가 없을 거예요. 들어오십시오 다. 네. 이게 워드프레스를 강의할 때 열었던 오픈 채팅방이고, 여기서는 들어오시면 나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치잖아요. 그럼 업그레이드 하면 그때그때 나눠 드려요. 프로그램이 항상 누가 짜든 버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 계속 제가 잡고 업그레이드 하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 빼고는요. 네, 들어오시고요. 네. 오늘 너무 좀 죄송해요, 사실은. 사실은 계속 좀 안타까운 거지만, 분명히 이 기초부터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거 중간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최대한 저는 근데 기초부터 하시려는 분들로 가려고 하는데, 저도 약간 그게 어렵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자, 들어오시면 첫 번째 이걸 저장해야 되겠네요. 바탕화면. 오늘이 23년 0410 강의 정리 내용 해서 바탕화면에 정리된 걸, 강의 정리 내용. 일단 이 녹화는 여기까지 끝낼게요. 녹화는 끝내겠습니다. 녹화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녹화된 건 유튜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메인 방에 있는 그 공지사항에 유튜브 주소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일단 녹화는 중단하겠습니다. 네.